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아태민 주식TV입니다. 주식 초보자를 위한 강의 프로그램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무상증자에 대해서 참 질문을 많이 해서 무상증자가 호재입니까? 무상증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공지의 말씀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 그 다음에 2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 매일 장중 스트리밍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에서요. 카카오TV도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해서 저랑 함께 장중 시황 방송을 하시면은 훨씬 줄이는 빨리 탈피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끝나고 다시 보는 분이 훨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일단 무상증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최근에 CGN의 무상증자가 대표적인데요. 지난 4월 8일날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4월 8일날요. 무상증자를 4월 8일날 발표했는데, 여러분이 보시 항상 중요한 기준일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기준일이 4월 26일이 기준이군요. 그러면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날이 4월 8일이면 이날인데요. 발표는 무상증자 100% 발표한다 하니까 올랐는데요. 4월 26일이 기준일이니까요. 네. 그러면 4월 26일이 요 날이네요. 4월 26일이 월요일이군요. 네. 4월 26일이 월요일이고요. 그럼 4월 23일이 금요일이겠네요. 그럼 4월 22일이 요게 목요일이고 요게 월요일이겠죠. 이날이 기준이다 한다면요,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됩니까? 네, 4월 22일까지 주식을 사야 사흘 수도 결제니까 요날 4월 26일 날 내 잔고에 주식이 들어와서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4월 23일 날 사면 못 받네요. 그렇죠. 4월 23일 날 사면 4월 27일 날 내 잔고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준일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4월 23일은 무상증자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날 개장 전에 4월 21일 종가를 2분의 1 토막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권리락이라 그러거든요. 날 권리락을 당하는 거죠. 무상증자 100%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를 반토막 내버립니다. 그러면 이날 주가가 얼마입니까? 19만 5천 원이면요. 19만 5천 원에 반토막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9만 2,500원이, 이날은 9만 2,500원, 9만 7,500원인가요? 네. 그렇다 치시죠. 기준가를 이렇게 개장 동시효과보다 까고 거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무상증자인데요. 기본적으로 악재로 보십시오. 어떤 측면에서 악재냐? CGN을 예를 들어보면, 첫째, 자본금이 131억에서요. 무상증자라니까 100% 무상증자는 262억이 되잖아요. 일단 안 그래도 유통물량이 많은데 유통물량이 더 많아지죠. 두 번째는요, 유보율이라고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유보율이 무상증자를 100% 하니까 2분의 1 토막이나, 앞에 유보율이 2000%면요 1000%로 줄어든다. 그렇게 하면 결국 재무구조가 악화된다. 악화된다기보다는요, 재무구조의 매력이 줄어든다. 기본적으로 악재적 성격으로 보십시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업황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자, 그러면은 이 시기에 왜 CGN은 이 시기에 잘 못됐느냐 한다면요, 2020년 4월에서 5월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CGN의 상황이 어떻느냐? 제 카페 아시죠? 네이버에서 아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가 나옵니다. 모든 자료는 제가 직접 다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 리포트 코드 분할을 하면 리포트 나오는데요. 자, 리포트 보시면, 오, 그렇군요. 지금 CGN의 매출이 보니까 2020년 3분기 4분에 갈 때 이때 그 절정이군요. 근데 2021년 1분기는 오히려 매출이 줄어드는 단계가 됐군요.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분기별 실적을 보면요, 급증하다가 4분기가 절정을 되고 오히려 매출이 줄어드는군요.
그러니까 뭡니까? 백신이 들어들면 이제는 또 심리적으로도 진단키트 수요가 급감할 거다. 그 분위기죠. 그 분위기에 무상증자를 해버리니까 주가가 쭉 더 흘러내야죠. 아이러니한 게요. 이날 종가 기준 무상증자 직전에 시가총액이 5조가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저점일 때요. 시가총액이 3조 정도 됐어요. 결국은요. 이때는 뭡니까? 자본금이 161억이었잖아요. 이건 131억이었잖아요. 이건 자본금이 262억인데 자본금은 배로 커졌는데 오히려 시가총액은 2조가 줄었습니다. 즉 업황이 밀리기 시작할 때 무상증자를 하면 이렇게 큰 악재로 돌변한다. 결국 이때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요. 무상증자를 100% 받아도 2조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주가가 내가 지금 40% 손실을 보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긍정적인 경우가 뭐 있습니까 하면요. 대표적인 게 KMW입니다. KMW가 언제 무상증자를 했냐면요. 2019년 요때 무상증자를 아마 이날 발표를 무상증자 똑같이 무상증자를 100%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업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제 카페 들어보면 다 이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를 하십시오. 데일리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코드 번호 치시면 종목 리포트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요. KMW는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2019년 봄에는 절정으로 막 가는 5G 투자가 본격화돼 가지고요. 2019년 하반기가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5G 우리나라가 세계 1위 돼야 된다 하면서 막 독려를 하고요. 그래서 이때입니다. 막 무르익을 때 이 국면일 때인데요. 업황이 매우 좋은 쪽으로 가고 있었죠. 자,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KMW가 무상증자의 100% 권리락을 하고도 아까 CJ는 이렇게 빠졌죠. 근데 이 집은 계속 올라가지고 한 2달 만에 원상 회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더 올랐어요. 무상증자를 하고도 오히려 결국은 업황이 이게 좋아서 실적이 막 더 좋아지니까요. 결국 중요한 거는 무상이 호재냐 악재냐의 작용은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결국 업황이더라. 이 말은 곧 실적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막 좋아지고 예를 들어 지금 2차 전지다. 지금 업황이 막 좋아가 성장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무상증자라면 호재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업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기업이 갑자기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무상증자를 볼 때요.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어. 그럼 CGN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CGN은요. 무상을 받지 말고 무조건 매도를 해야죠. 업황을 볼 때 지금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하면요. 무조건 매도에 빠져나가죠. 무상 받아봐야 40% 더 손실 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업황이 막 좋아진다. 지난번에 KMW의 업황처럼 업황이 막 좋아진다. 이때는요. 무상증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야죠.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쭉 가면요.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좀 악재적 성격이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업황이 어중간한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면 무조건 판다. 무상증자를 받지 않는다. 무상증자 전에 판다. 근데 업황이 매우 좋고 성장성 있는 종목은 적극적으로 무상증자를 받아서 대응한다. 이렇게 전략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발표하면요. 업황부터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업황을 아시려면요.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요. 네이버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가 있습니다. 하시면 여기 데일리도 있고요. 장중석보도 있고 전부 다 제가 리포트도 업종 분석 리포트까지 쓰니까 많이 활용하십시오.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